특히나 다른 병원에서 의사분들도 잘 모르고 드시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설사가 안 멈추고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하루 종일 배 아프고 10번, 20번 설사하느라 고생한 적 있으시죠? 기운도 없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혹시 지금 설사 때문에 계속 화장실 다니다가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일마다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나 이런 긴 연휴 다음 날에 특히 장염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대부분 물설사를 밤새도록 10번 이상 하고 나서 굉장히 지치고 탈수가 되고 녹초가 되셔서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설사하고 나서 다음날 혹시 드셨나요? 여쭤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한 가지는 꼭 드셨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염 이후 설사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6개 이상의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장염에서 설사를 빨리 낫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 6가지와 드셔야 할 음식 그리고 빨리 낫기 위한 방법을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6위는 바로 매운 음식인데요. 아니 누가 장염 걸려서 설사하는데 매운 음식을 먹지? 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어린 학생 친구들이 설사를 조금 나아지려고 할 때 그렇게 마라탕을 먹고 나서 다시 심해져서 옵니다. 저도 진료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마라탕이 아니더라도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매운 음식들, 예를 들면 짬뽕,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 떡볶이, 닭발,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들은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우리 장 점막에 있는 TRPV1이라는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체가 자극받게 되면 장 운동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통증 신경도 활성화되니까 복통은 더 심해지고 설사도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특히 설사가 좀 멈춘 것 같다고 해서 방심하고 마라탕 절대 드시지 말고 장염과 설사가 완전히 낫고 최소 3일은 정상 시기 유지하시다가 드셔야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 5위는 야채, 잡곡밥, 견과류인데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생야채를 피해야 됩니다. 익힌 소량의 야채는 괜찮아요. 장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손상된 장 점막 사이로 야채에 묻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채는 꼭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야채와 잡곡밥, 통곡물, 견과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일 때는 이런 것들이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장염이 있을 때는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 입자들이 대장에 그대로 남아서 통과하면서 마치 사포처럼 장 점막을 긁고 자극하기 때문에 장 점막의 회복을 늦추게 되고 설사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껍질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깎여 나가서 정제된 흰쌀, 통밀이 아닌 깎여서 정제된 밀가루를 이용해서 익힌 저섬유 저잔사식은 괜찮아요. 여기서 저잔사식이란 뭐냐면 다 소화 흡수되고 대장에는 남는 찌꺼기가 거의 없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염이 나을 때까지는 생야채, 잡곡밥, 견과류 드시지 말고 수분 보충 이후에 흰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저잔사식으로 소량씩 식사를 시작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4위는요, 커피입니다. 커피는요, 다들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못 끊는 음식입니다. 저도 정말 커피를 좋아해서 매일 하루 한 잔은 아메리카노를 즐기는데요. 그래서 장염 걸렸을 때 커피를 끊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장염이 심하고 물설사를 하루에 10번, 20번, 30번 하시는 경우에는 커피를 무조건 중단하셔야 돼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커피에 카페인이 있죠? 이 카페인 성분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더 많이 하고요. 안 그래도 설사 때문에 탈수가 되어 있는데 커피로 인한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를 더 악화시켜서 급성 심부전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심하면 저혈량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래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커피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는 마셔도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디카페인 커피와 장염과의 그 악화 여부를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논문이나 임상 근거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디카페인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는 23% 정도 적게 장 운동을
자극하지만 물보다는 여전히 60% 정도 더 장애에 자극적이라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에는 플로로제닉 엑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나을 때까지는 커피 대신에 물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3위는요, 삼겹살, 기름진 음식과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기름진 음식들은 특히 장염에 걸리고 설사를 심하게 하다가 조금 나아질 때쯤 드시고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오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삼겹살이나 곱창,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에는 많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죠.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는 대장뿐만 아니라 위, 소장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고 그 외 소화효소인 담즙, 췌장효소 분비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방은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소화가 다 안 되고 대장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게 대장 운동을 더욱 빠르게 만들면서 설사를 악화시켜요. 또 이렇게 소화 안 된 지방 성분이 대변에 섞이면서 기름진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위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더부룩하고 구토까지 동반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탈수가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그렇게 또 술을 같이 드시고 오셔서 오히려 처음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이니까 꼭 참아주세요. 이제 2위입니다. 바로 이온 음료와 과일 주스, 탄산 음료인데요. 저는 병원에서 설사하니까 이온 음료 먹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왠지 수분이 쫙 보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니에요. 일부 의료진 분들께서는 전해질 보충 목적으로 이온 음료를 아마 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온 음료를 마시고 약 먹어도 설사가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외래로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바로 이온 음료만 중단시키고 약 복용은 그대로 유지했더니 다음날부터 설사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 탄산 음료를 자세히 뒷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이 장내로 들어오면 장내 농도가 혈액보다 올라가게 되고 삼투압의 원리로 물이 혈액에서 장내로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물설사를 악화시키게 돼요. 설사에 도움이 되는 음료는 WHO에서 권장되는 경구수액제인 저삼투 ORS, 오랄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을 드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요. 물 1리터에 설탕 6티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삼투압 부담 없이 장에서 혈액 내로 최적의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게 귀찮다면 약국에서도 팔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기가 장염에 걸려서 설사할 때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먹이면서 수분 보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장염에 걸려서 설사하실 때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이온 음료 드시지 마시고 이러한 저삼투 ORS를 만들어 드시거나 약국에서 파는 WHO 기준 부합하는 ORS를 드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물을 드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피해야 할 음식 1위는 바로 유제품,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입니다. 급성 장염으로 설사할 때 유당 함유된 이런 유제품이 설사를 가장 잘 악화시키는 음식이에요. 저는 매일 우유를 한 잔씩 먹어도 배 안 아프고 설사 안 하는데요? 라는 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장염에 걸렸을 때는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세포가 소장 점막의 끝부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서 장염에 걸렸을 때는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락타제를 분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2차성 유당 불내증이 생기게 돼서 유당이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온 음료 설명드렸을 때처럼 장내 삼투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물이 반대로 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폭풍 설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대장에 살고 있는 많은 균들이 유당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엄청 많이 만들게 되면서 배가 막 빵빵해지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복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여러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봐도 무유당 시기를 하면 설사 기간이 평균 18시간 정도 줄어들고 치료 실패율도 약 50% 감소하게 되니까 장염 치료 기간 동안 유당을 섭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일부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대부분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 급성장염 초기에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해야 할 음식들을 짧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유제품, 대표적으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두 번째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 대표적으로 삼겹살, 곱창, 튀김류. 네 번째는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 다섯 번째는 생야채, 잡곡, 견과류. 여섯 번째는 매운 음식, 대표적으로 마라탕, 떡볶이, 짬뽕, 김치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도 당연한 술과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을 피해주면 베스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다 먹지 말고 차라리 굶는 게 낫나? 아니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굶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장애암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조기의 시기를 식사하는 것에 비해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탈수와 영양 결핍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 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먹으면 되냐에 대해서 시간별로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염이 심한 초기, 즉 물설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구역질도 나는 급성기 구간일 때 초기 24시간 동안에는 탈수 예방과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ORS, 저삼투 수분을 4분의 1컵에서 반 컵씩 자주 드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쌀죽, 녹색빛 도는 바나나, 삶은 감자 정도 소량씩 드시면 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즉 다음날에 증상이 조금 나아지거나 최소한 심해지지 않았다면 수분과 복합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도 되고요. 구운 토스트 식빵이나 크래커, 맑은 국물 정도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셋째 날에는 이전 날에 드시고 괜찮으셨다면 단백질을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음식으로는 기름기를 제거한 삶은 닭고기나 계란찜 정도 추가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장염에 걸렸을 때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 이해가 되셨죠? 장염에 걸렸을 때 또는 장염에 걸려서 설사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바로 말씀드린 내용으로 식단을 바꿔보시면 확실히 빠르게 증상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거나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혈변 등의 증상이 있거나 소변량이 확 줄거나 심한 어지러움 같은 탈수 증상이 있거나 72시간 동안 설사가 지속되거나 구토나 복통으로 경구 섭취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만성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식단만 바꿔서 참지 마시고 가장 먼저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를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해서 CT나 피검사, 내시경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설사 때문에 너무도 고생하시는 장염 환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다음 장 건강 시리즈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